ではお名前と年齢と誕生日を教えてください. 주인공 가족인 료타와 미도리, 그리고 아들 케이타는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ケイタ君の好きな季節は何ですか?夏です。今年の夏には何をしましたか?お父さんとキャンプへ行ってたこ揚げをしました。お父さんはたこ揚げお上手ですか?とても上手です。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리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こっちが南でこっちが北だよ。はい、太陽はこうですね。 아버지 료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アットホームな感じもう少しプラスして。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인 미도리는 아들 케이타를 출산한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なんだって?なんか話したいことがあるんだって。何?会った時話すって。取り違え。 충격적이게도 그들 부부가 6년간 키워온 아들 케이타가 출산 직후 다른 부부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うちの病院でも当時の事故を教訓にして赤ちゃんの名前をマジックで足の裏に書くのは昭和44年からやめにしてます。口開けてくれる?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케이타는 그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資料さん野々宮啓太は生物学的親子でないと鑑定し結論する.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료타. こんにちは。こちら佐伯さん。どうも。いやもう何が何なんかもう寝耳にミスで。家内です。ゆかりと言います。 료타와 미도리는 케이타의 친부모인 유카리와 사이키를 대면하게 되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これ今年の夏サンピア行った時 부부는 6년 만에 친아들인 유세이를 보게 됩니다. でもまあどんくらいもらえんねやろな. 상대 측 아버지인 사이키는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 사이키에게 반박하는 료타. そりゃそうだけどさ。いや俺だってねもちろんこっちは予定通り交渉を進めてるから頼むよ。金云々より理由が知りたい。ただ向こうの弁護士が田舎者でさ、普段債務整理ばっかりやってんだろうけど話通じなくてさ。ご苦労おかけしてます。 료타는 자신의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케이타와 류세이를 모두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부탁합니다. なんとか子供を2人とも引き取れる手段はないかなと思ってさ。すごいこと考えるね。ね、ケイタ明日さ。 아이들이 놀라지 않고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케이타와 류세이는 상대 측 부모의 집에서 각각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土曜日は流星君家に泊まっておいで。大丈夫? これはね、ケイタが強くなるためのミッションなんだよね。 わかるミッション。本当？ケイタが強くなって大人になっていくための作戦なんだ。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じゃあ。こんにちは。じゃあお願いします。じゃあリュウセイ君後ろに乗って。 자신들의 집과는 조금 많이 다른 환경에 료타는 실망하지만 약속대로 케이타를 보내고 류세이를 데리고 옵니다.
それじゃいただきます。 항상 엄마와 아빠, 자신까지 세 사람만 지내던 조용한 환경에서 시끌벅적한 가족을 만난 케이타, 그리고 늘 시끌벅적한 집에서 조용한 가족을 만난 유세이는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よしいかよかった流星君ちょっと箸の持ち方ちょっといいかな 친아들인 유세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케이타 생각에 엄마인 미도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こうやって動かすやってみて 今何時ですか? 유세이 또한 자신이 원래 살던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고 미도리는 예정보다 빨리 유세이를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帰ろうか. 응. 帰る. 자, じゃあ2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 あ? 2人ってケイタと流星とそれ本気で言ってる? 다음 만남에서 료타는 사카이에게 케이타와 루세이를 모두 자신의 부부가 키우겠다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사카이는 흥분하게 됩니다. 何を言うかと思ったら失礼よ、ちょっと何よ。いやでも子供の幸せを考えた時にですよ。私たちの子供が不幸だっていうの？お金ならまとまった額用意できますから。金で買えるもんとな買えへんもんがあんねん。お前金で子供買うんか? 아? この間は 돈으로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던 료타는 상대 부부의 반응에 놀라게 됩니다. 子供は見てますし。ではですね、なぜ 재판을 통해 두 아이가 바뀌게 된 원인이 밝혀졌고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출산 당시 료타 부부를 질투했던 간호사가 악심을 품어 고의적으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野々宮さんのご家族が幸せそうだったのでわざとやりました。子育てにイライラしたぐらいでこんなことされたんじゃたまったもんじゃないわ。きっともう時効だって知ってて言い出したのよ。 두 아이의 엄마인 미도리와 유카리는 간호사의 증언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絶対私このままって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かね。全部なかったことにして。これからどんどんケイタは佐伯さんの家族に似てきます。逆に流星はどんどん僕らに似てきます。それでも 지금껏 아이들의 자라온 환경보다 자신의 핏줄이 연결된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료타에게 유카리는 일침을 가하고 그럼에도 료타는 이제 케이타와의 작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子供とつながってるっていう実感のない男だけよ。先に伸ばせば伸ばすほど余計に辛くなりますよ。僕らも子供たちも。 집에 돌아온 미도리는 지금껏 키워온 케이타를 냉정하게 보내고자 하는 료타를 향해 가슴에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やっぱりってどういう意味？あなたはケイタがあなたほど優秀じゃないのが最初から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しょ？あの一言だけは私一生忘れない。
いいか啓太、向こうのうち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ぶんだぞ。寂しくても泣いたり電話してきたりしちゃダメだ。約束だ。 미션? 끝내 료타는 케이타를 보내기로 결심했고 어린 케이타에게 그러한 현실을 최대한 납득시켜 보려 합니다. 決まってない。啓太はさ、なんでこんなミッションなんかや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るだろうけど、10年経ったらきっと分かってくれると思うんだ。いっせーのせはい、あなた。 마지막 가족 여행을 끝으로 케이타와 류세이는 원래 살던 집에서 떠나 각자 친부모의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これからは 류세이 또한 새로운 집에서의 규칙과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요타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ここかな、キュインキュインキュイン、こうかな、こうかな、こうかな、こうかどう乗った？ 유카리는 자신이 지금껏 키워온 류세이를 대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케이타를 사랑으로 대해주려 합니다. なんでこんな絵描いたんだ。お母さん泣いてたぞ。ちゃんと謝ったのか。ああ。もういいや。もう寝な。ほら。おやすみなさいは。おやすみなさい.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오는 숙제에서 료타와 미더리가 아닌 요카리와 사카이의 그림을 그린 류세이는 료타에게 혼이 나게 되고 류세이는 끝내 몰래 집을 나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혼자 향하게 됩니다.あんまりうまくいかへんのやったら一旦こっちに戻してもらっても。ええ、うちはケイタと流星と両方引き取ったって全然構わないんですよ。大丈夫ですよ。僕が何とかしますから。 료타는 괜찮다는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류세이를 억지로 다시 데려옵니다. Oh my god! 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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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상! 大丈夫? 오토상! 大丈夫? やめなさい. Let's go! Let's go! Let's go! 료타와 미도리는 류세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류세이도 부부에게 마음을 여는 듯 했지만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끝내 잊기 힘들어합니다. りゅうちゃん何お願い事したの？パパとママの場所に帰りたいって。りゅうちゃん。ごめんなさい。いいんだ。もういいんだよ。
료타는 케이타가 자신을 찍어준 사진을 발견하게 되고 케이타에게 모질게 대했던 기억에 끝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食べようか。おお、いらっしゃい。Thank you. 결국 료타와 미도리는 케이타를 찾으러 가게 되고 케이타는 자신에게 모질게 대했던 료타를 보고서 도망치게 됩니다. 케이타! ケイタごめんなパパケイタに会いたくなっちゃって約束破って会いに来ちゃった。パパなんかパパじゃない。 료타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케이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6年間はパパだったんだよ。出来損ないだけどパパだったんだよ。もうね 그리고 이제는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된다고 케이타에게 이야기합니다. 료타와 케이타가 두 갈래 길 끝에서 만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화 리뷰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올해 개봉했던 영화 브로커에서 메가폰을 잡은 일본 영화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작품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실제 고레에다 감독은 스라의 딸이 있는데 영화 작업 등으로 너무나 바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자 딸이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라며 인사하는 것을 듣고는 자신과 딸이 신분상으로만 부모 자식이지 아무런 유대감도 없이 살아왔구나 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흥미로웠던 장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영화 내에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동안 그 가정들이 생략되지 않고 전부 묘사되었는데 이는 자식과 부모가 서로 보낸 시간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길게 늘어진 전선들은 핏줄보다는 아이들이 자란 시간들에서 만들어진 연결이 더욱 길고 견고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료타는 눈물을 터뜨린 카메라 속 저장된 사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사진은 잠을 자는 사진들이었고 그중 깨어 있었던 사진은 놀이터에서의 한 장과 TV를 보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료타는 자신이 그동안 케이타에게 어떤 아버지였는가에 대해 또한 아버지로서의 자신이 어떤 수준이었는가에 대해 깨닫고 숨죽여 울게 된 것입니다. 케이타에게 미안했던 마음에 북받쳐 소리를 죽이고 우는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내내 료타는 위에서 아래로 케이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자세를 숙여 케이타를 안아주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의 부모 자식으로서의 구도가 깨지며 료타가 케이타의 시선을 마침내 같은 높이에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잔인한 장면 없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지만 그만큼 영화 후반부에 돌아오는 감동이 엄청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감상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